안녕. 여러분, 잘 지내죠? 안녕하세요. 일러스트레이터 냄비입니다. 오늘은 아크릴화 재료 언박싱입니다. 저는 항상 이 A4 사이즈 캔트지에 수채 과슈로만 그림을 그렸었는데 요즘 캔버스에도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림을 그리면서 들었던 생각이 화지가 크면 클수록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을 더 많이 담을 수 있겠다 싶은 마음이 들면서 대형 캔버스에도 그림을 그려봐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대형 작품을 시작하기 전에 아크릴화 재료부터 싹 구매했습니다. 특히 이번 영상은 아크릴화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제가 사용해본 것들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서 구매하실 때 조금이나마 더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제가 구매한 것들 중에 일부는 아직 사용해보지 않은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다음 영상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개인차가 있다는 점 너그러이 고려해 주시고 보시면 좋습니다. 가장 먼저 화방넷에서 구매했던 재료들을 보여드리자면 첫 번째, 몽마르 아트 제소 500ml고요. 화방넷 기준으로는 5,900원. 제가 위 영상에서 250ml짜리를 처음으로 써봤는데 개인적으로 상당히 만족스러워가지고 이번엔 500ml로 재구매했습니다. 보통 이 제소에 물을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제소 같은 경우는 묽은 편이라서 물을 섞을 필요 없이 그냥 발라도 되는 그런 간편함이 마음에 들어서 구매했습니다. 제소를 이렇게 사용하는데요. 먼저 잘 흔들고 이런 못 쓰는 플라스틱 통에 소량 부어서 물기 없는 백붓으로 바릅니다. 제소를 바르는 동안은 당연히 뚜껑을 닫아두고 다 쓰면 또 붓는 방식으로 소량으로 조금씩 그때그때 사용합니다. 제소는 보통 2번이나 3번 그 이상을 발라주는데 제소가 마르는 시간 동안에는 붓이 굳지 않도록 반드시 물에 담궈 놓으셔야 합니다. 제소를 다 바르고 나면 붓은 비눗물로 깨끗하게 씻습니다. 하여간 저는 혹시나 배수구가 막힐까봐 제소를 사용했던 물은 바로 버리진 않고 물이랑 속고가 분리되면 버리거나 물이 완전히 증발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침전물만 일반 쓰레기에 버리는 편입니다. 두 번째로 구매한 재료는 미젤로 종이 팔레트 대형 20매고요. 4,100원이에요. 혹시 종이 팔레트 아직 안 써보신 분들 계세요? 왜냐면 이게 진짜 좋거든요. 진짜 다른 것보다 종이 팔레트는 꼭 사셔야 됩니다. 팔레트 씻을 필요 없이 찢어서 버리기만 하면 되니까. 조금이라도 덜 움직이고 싶은 저와 같은 분들은 꼭 사셔야 합니다. 저는 A4 사이즈 25매 종이 팔레트를 사용하고 있었고 작년에 샀던 종이 팔레트가 이만큼이나 남았는데 또 구매한 이유는 크기 때문이 가장 크고요. 캔버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물감 양도 많아질 테고 그 물감을 팔레트 위에다 짠다고 생각을 하면 어느 정도 사용했을 때 찢어서 버리고 찢어서 또 버리고 찢어서 또 버리고 팔레트가 조금이라도 큰 게 덜 움직이고 더 편하겠죠. 특히 이 제품은 자연분해가 되는 친환경 소재라서 기존 것보다 훨씬 마음에 듭니다. 이것보다 더 큰 것도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나는 밖에 안 나가. 세 번째로 구매한 재료는 붓입니다. 붓. 사홍 848 아크릴 붓이고 6호, 16호, 30호 화방넷 기준으로 각각 이게 2,300원, 이게 6,200원, 이게 1,400원. 평소에 루벤스 천연모 아크릴 붓을 썼는데 물감이랑 물을 머금는 능력은 진짜 좋거든요. 근데 단점이 털이 너무 많이 빠져. 진짜 털이 지가 털갈이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빠지나? 잡아당기면 빠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좀 덜한데 이걸로 그림 그리면 진짜 그림을 그린 건지 얘 털을 묻힌 건지 알 수 없을 만큼 털이 빠집니다. 그래서 저랑 정말 안 맞는 붓이 됐고 근데 붓이 이래서 까다로운 게 저에게는 안 맞았던 이 붓이 다른 분에게는 잘 맞는 붓이 될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감히 추천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여간 이 자식 털갈이 때문에 이번에 무난한 인조모로 구매를 했습니다. 얘가 천연모고 얘가 인조모예요. 저도 아크릴 붓을 써봤는데
써본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무난한 브랜드인 화홍을 골랐고 그중에서도 리뷰가 제일 많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화홍 붓으로, 그리고 리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시작해보시면 좋아요. 저는 이 두 사이즈가 편하더라고요. 6호랑 16호. 6호는 약 0.7cm 정도 되고 16호는 1.5 정도 되네요. 6호는 좀 섬세하게 표현하거나 좁은 면적에 사용하면 좋고 16호는 그 외 부분 두루두루 사용할 수 있는데 이제 내가 어떤 호수가 필요한지 잘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5번조, 7번조라고 해서 호수별로 골고루 구성된 붓 세트가 있는데 그 세트를 먼저 사용해 보신 다음에 추가 구매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30호도 사봤는데 이게 은근히 커요. 얘는 몇 cm냐면 2.5cm 정도 되네. 얘는 넓은 부분 칠할 때 아주 편하겠죠? 저도 안 써봐서 모르겠지만 써봐서 좋으면 극찬을 해둘게요. 나 조금 지쳐 지금. 나 왜 이렇게 많이 산 거지? 아직 반도 안 끝났는데. 하여간 네 번째. A&B 고급 백붓 80호 7,100원 줬습니다. 제가 큰 캔버스 그림에 도전할 거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제가 쓰고 있는 이 붓으로는 제소 칠하기엔 턱도 없겠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더 큰 걸 사봤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컸어도 됐을 것 같아요. 애매하게 80호를 샀는데 이거보다 더 큰 요만한 걸 샀어도 됐을 것 같은 느낌? 얘는 8.3cm 정도 되고요. 이거 빗자루 같아요. 이것도 리뷰가 가장 많아서 샀는데 제가 제대로 안 읽어보고 사서 지금에야 알게 된 게 인조모가 아니라 인조모랑 염소털이 섞인 혼합모더라고요. 천연모랑 인조모가 섞였기 때문에 비교적 털 빠짐이 덜할까 기대는 해보지만 또 털갈이 하듯이 털을 뿜어댈까 그게 걱정이긴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구매한 건 칼라피아 아크릴 데크로모 80호 화방렉 기준으로 8,000원 줬고요. 인조모의 일종이고 그림을 그리다 보면 더 넓은 부분을 채색해야 할 때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이 80호를 샀습니다. 이거는 7.8cm 정도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리뷰가 가장 많아서 구매했습니다. 다시 또 한번 말씀드리자면 붓은 추천해드리기가 정말 까다로운 게 사람마다 느끼는 게 천차만별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는 사람한테 편한 붓이 가장 좋은 붓이기 때문에 개인차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가장 무난한 중저가 붓을 사용해보시고 모질의 종류에 따라 용도에 따라 다양한 붓을 사용해보신 다음에 점차 가격대가 있는 붓을 사용하신다면 자신에게 꼭 맞는 붓을 반드시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붓을 또 언제 버려야 하냐 여쭤보신 분도 계시는데 골든 바바라 같은 비싼 붓은 절대 안 버리고요. 중저가 붓은 쓰다가 불편해지면 바로 그리고 제가 또 구매한 게 있지요. 새롭게 구매해봤어요. 조소니아 58 더스트 250ml 7,900원. 이거는 글리터인데 물감에 반짝이는 질감을 추가하고 싶어서 구매했거든요. 약간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했던 게 아닌데 보면 펄 보이시나요? 물감 위에 바르면 투명해지면서 글리터만 남는데 문제가 이게 박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물이 닿으면 닦이기도 하고 진짜 열받아. 엉망진. 이거를 단독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물감이랑 섞어서 사용하는 편이 좋아 보입니다. 그렇게 막 추천을 드리지는 않고 포인트용으로 조금. 7번째, 신한 전문가용 아크릴 물감 50ml 하나당 2,800원. 제가 기존에 이 세 가지 색상 먼저 사용하고 있었는데 쓰면 쓸수록 발색이 진짜 좋은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알파 실버 라벨이랑 비교해보자면 알파 골드 라벨이랑 비교해야 좀 더 정확하겠지만 알파가 좀 더 묽고 발림성이 좋지만은 제가 원하는 발색은 아니었는데 신한 아크릴은 확실히 발색이 좀 더 제가 원하는 쪽에 가까워서 이번 아크릴화는 신한 아크릴 물감으로 그려보려고 구매했습니다. 제가 많이 사가지고 어떤 색을 샀는지는 꺼내봐야 알 것 같은데 그다지 많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 색들 카드뮴 그린, 반다이크 브라운, 번트 시엔나, 브라이트 브라이트 아쿠아 그린, 퍼머넌트 바이올렛, 네이플스 옐로우, 페탈로시아닌 블루, 라일락 소량 있어도 될 것 같은 색들은 이렇게 50ml짜리 작은 튜브로 구매를 했고요. 궁금한 색이었던 펄 화이트, 펄 골드, 실버 이렇게 섞어서 사봤습니다. 특히 이 펄 라인이 잘 나왔다는 지인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빨리 이것들을 써서 그림을 그려보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 재료
신한 전문가용 아크릴 물감 11,500원. 이 티타늄 화이트는 정말 많이 쓰이는 색이라서 250ml로 샀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펄 화이트랑은 다른 가장 기본이 되는 색이고 또 밀폐력도 가장 좋아서 이 티타늄 화이트는 꼭 구매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거 말고 또 나머지 색상들을 많이 구매했는데 그것들은 좀 더 저렴한 곳에서 구매를 했기 때문에 다음 순서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제는 네이버에서 구매한 재료들입니다. 일단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니까 화방공장이라는 스마트 스토어가 가장 저렴하더라고요. 일단 제가 많이 쓰는 색들을 주로 구매를 했고요. 나프톨 레드 라이트, 옐로 오커, 퍼머넌트 옐로 오렌지, 브릴리언트 옐로 그린, 펠 핑크, 코랄 핑크, 세룰리안 블루, 미디엄 마젠다, 코발트 블루 휴, 퍼머넌트 블루 라이트. 하나당 9,350원 줬네요. 이렇게나 많이 구매를 했고 솜사탕 같이 예쁜 색들을 튜브로 사서 기분이 굉장히 좋고 만족스러워요. 잘못 산 것들 언박싱. 이게 뭐냐면 비닐인데 캔버스 호수가 커지면은 이 젤이 지탱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은 작업하기 어려워지니까 큰 캔버스는 보통 벽에 세워놓고 작업을 해요. 그럼 바닥이랑 벽이 얼마나 더러워지겠어. 그래서 인테리어 비닐이라고 검색한 다음에 리뷰가 가장 많은 곳에서 비닐을 구매했는데요. 3m, 4m고 한 장당 8,700원이었나? 그래가지고 총 4장 해서 34,800원. 얼마나 필요할지 몰라서 두고 쓰는 거니까. 생각해보니까 무게가 조금 있는 비닐인데 얘가 벽에 얌전히 까불지 않고 잘 붙어있을 것 같지 않네요. 이건 망한 것 같아요. 바닥에 깔고 작업할 때나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망한 게 라텍스 모분말 장갑 100맥 13,900원 줬고요. 아크릴 물감을 손으로 바르면 부드럽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샀는데 집에 또 있더라고 이게. 약간 네이버에서 샀던 것들도 소개를 해봤고요. 많아. 너무 많아. 화방에서 직접 구매한 것들입니다. 이제 인터넷상으로는 품절되었던 물감들 이런 거 배송이 어려운 사이즈인 종이랑 물통 아쉽게도 품절이 돼서 구매 못했던 색들이 있었거든요. 화방에 직접 가서 구매를 해왔습니다. 퍼머넌트 옐로우 라이트, 로우 시엔나, 카드뮴 그린 라이트 이렇게 3가지 색상을 추가로 샀고요. 인터넷에서 품절된 물감은 보통 동네 화방에 가면 다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산 거는 제가 캔버스 호수뿐만 아니라 화지도 키우고 싶어서 이렇게 와트만 전지를 사왔어요. 와트만지는 소위 말하는 수채 용지고 표면에 이런 요철들이 있고요. 일반 도화지인 켄트지보다 변색에 강해서 작품 활동에 좋습니다. 물론 저는 이 전지 크기의 그림을 그리진 않을 거고 A1 사이즈로 재단을 해서 그림을 그리고 이거는 콘텐츠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는 미젤로 물통. 야, 이봐. 물통이 안 보이잖아. 이 미젤로 물통은 7리터짜리고요. 7,500원 줬습니다. 입시 미술 할 때 이 물통을 들고 다니는 애들이 있었는데 그 애들이 그렇게 부러운데 이제 내가 드디어 사는 이거를 대학교 실기대회 같은 거 나가면 대형 학원에서 버스를 대절을 해가지고 애들이 우르르 내리고 단체 앞치마 긴 거 쫙 빼입고 한 손에는 이 미젤로 물통 들고 다녀서 진짜 부러웠거든요. 왜냐면 저는 민무늬 평범한 물통을 들고 다녀서 그런지 그게 더 부럽더라고요, 그게. 그리고 이거 말고도 또 부러웠던 게 그 노란색 달리 물통이라고 있어요. 그걸 들고 다니는 애들도 너무 부럽고 그게 사무쳐가지고 4년 전에 결국엔 달리 물통을 샀었는데 이사 오면서 그거 냈다 갖다 버려가지고 일단 내가 가지지 못한 걸 가진 애들이 너무 부러웠어. 그러니까 이젠 이걸 샀는데 이건 저희 엄마도 마음에 들어 하시네요. 베란다 물 청소할 때 딱 좋겠다고. 화방에 가기 전까지는 무조건 큰 걸 사야겠다고 마음 먹었었는데 막상 가서 실제로 보니까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작은 사이즈를 살까 계속 고민하다가 이걸 사면 물을 자주 갈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7리터짜리로 샀습니다. 움직이는 거 정말 귀찮아. 움직이기 싫어. 이건 인터넷이 훨씬 싼데 택배비가 따로 붙어서 직접 가서 사왔고 이제 여러분들도 실제로 이 크기를 보고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칸은 2칸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바닥에는 요철이 있어서 붓 세척하기에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는 붓을 놔둘 수 있는 어떤 기능들, 장치들, 약간의 센스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대형 아크릴화를 그리기 위해서 30만 원어치 구매했던 재료 소개는 끝났습니다. 아무래도 캔버스에 작업하는 것은 제게도 익숙한 게 아니라서 그동안 회피하기만 했었는데 더 미뤘다가는 앞으로 영원히 마음먹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과 지금 체력이 될 때 해야만 한다라는 생각이 맞물려서 이렇게 준비를 했네요. 물론 지금의 선택이 후회될 수도 있어요. 이게 후회가 될지 아니면 만족스러운 도전일지는 지금 내가 하는 행동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니까 가장 믿을 만한 나 자신에게 투자를 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첫 시작을 도울 수 있길 감히 바라보면서 그럼 다음 주에도 저와 함께 그림 그려요. 안녕.